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혼다의 CR-V 모델이고요.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한 모델로 탁월한 연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중형 SUV 모델인데 상당히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 이 투어링 모델이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면 투어링, 일반적인 쿠페형이나 그런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모델보다 상당히 넉넉한 이런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1113리터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2열이 6대4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을 폴딩하고 골프백이나 이런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확실히 넓기 때문에 스탠드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로로도 넣을 수 있고,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서 2열로 넣고 그 위에 2열로 크로스로 넣어서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행용 캐리어도 4개까지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2열을 폴딩해서 골프백을 세로로 밀어 넣을 수도 있지만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2열을 폴딩하지 않고 넣어도 되고요. 2열을 폴딩할 경우에는 차박용으로 즐기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2열을 폴딩해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을 제가 잠깐 폴딩해 볼 건데요. 이런 공간을 보시면 약간 차박을 즐길 때 가장 선호하는 게 일자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인데, 아쉽게도 그렇게 일자로 이렇게 되진 않고 이렇게 약간 고조 차이가 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공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평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차박용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렇게 수동으로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골프를 주로 즐기기 때문에 4명이 같이 카풀로 라운딩을 갈 수 있는 그런 SUV를 선호하는데요. 솔직히 중형 SUV급에서는 이렇게 4명이 같이 라운딩 할 수 있는 그런 골프백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투어링 모델, 이 CR-V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대로 골프백 4개를 순수 트렁크 공간에 실을 수 있고 2열을 폴딩하면 차박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골프를 즐기고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 동급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연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열 공간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모델인데요. 제가 앞에 운전할 때 편하게 시트를 조정해 놓은 상태에서 2열에 앉았는데 이렇게 무릎 공간이 주먹 한 2-3개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넉넉하게 마련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뒤로 최대한 미루면 이렇게 각도를 뒤로 눕힐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앉은 자세를 보면 이렇게 무릎 공간도 넉넉하고 이렇게 뒤로 이 정도까지 눕혀지기 때문에 이동할 때 편안하게 거의 잠들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에서도 C타입 단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 C타입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열에도 C타입 단자와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4명에 탑승해도 모두 충전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썬루프가 이 정도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2열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거의 썬루프의 효과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그렇게 좋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고, 혼다 CR-V의 전면 디자인은 선을 집중시키는 혼다의 엠블럼을 가운데 두고 이 벌집 모양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특별함, 화려함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이고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된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급 모델 대비해서 강인한 느낌을 주는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오프로드 감성까지는 아니지만 도심과 그런 오프로드 주행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그런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는 중형 SUV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 연비가 워낙에 좋은 모델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유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전기차가 친환경 미래 자동차로 어느 정도 윗지를 다지다가 안전의 문제라든가 배터리 효율, 그리고 이제 화재 이슈 이런 게 계속 쌓이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잃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혼다의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좀 아날로그 느낌이 좀 강해요. 계기판도 저는 처음에는 디지털인 줄 알았더니 왼쪽에 있는 부분, 그리고 가운데 있는 화면까지가 LCD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은 이 침이 움직이고 있는, 이 초침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100% 디지털 느낌은 아니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어느 정도 혼재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요. 벌집 구조의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물리 버튼이 곳곳에 들어가 있으면서
상당히 좀 직관적인 그런 조작성을 느끼게 합니다. 가운데 모니터가 요즘 트렌드랑은 조금 다르게 작고 좀 아담한 사이즈예요. 그리고 기능도 살짝 좀 적은 편이라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9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12.3인치가 굉장히 대중화된 모델이고 좀 큰 디스플레이는 그 이상도 보고 있는데, 이런 중형급의 그런 SUV는 한 12.3인치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시인성도 좋고 조작성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9인치는 좀 작고 좀 아담하면서 좀 기능적인 부분도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공간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도 지금 시승하면서 골프채도 실어보고 다양하게 활용을 해봤는데, 무려 1113까지 나오는 적재 공간, 이런 트렁크 적재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 대한 그런 넉넉한 거주성, 이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좀 최신성은 부족하지만 공간에 대한 효율이나 실용성은 굉장히 뛰어난 모델이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이 기어봉이 특히나 요즘에는 많이 다이얼이나 이런 버튼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어봉이 들어가 있어서 공간, 특히 1열의 그런 동승석과 이 운전석 사이의 공간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건 단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무선 충전이 호환이 된다는 부분,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서 다양한 짐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있어서 내리막에서도 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래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위아래로 버튼을 올리거나 내리면 주행 모드가 선택이 됩니다. 위로 올렸을 때 지금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고요. 스포츠, 노멀, 에코, 스노우 모드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스노우 모드를 선택하면 이 미끄러운 도로에서 좀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얼 시트 기능이 2개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뭐 와이프와 교대로 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리운전을 자주 부르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편안한 그런 시트 포지션을 선택하셔서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열 수 있고요. 이렇게 열면 위에 창문하고 같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열에서의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본다면 2열에서는 크게 개방감이 좋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약간 아담한 그런 썬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다 CR-V 하이브리드 모델은 4WD와 2WD 투어링 모델이 출시가 됐고요. 공차 중량이 살짝 50kg 정도 4WD 모델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비도 보면 복합 연비 기준으로 4WD 모델은 14.0km/L가 나오고요. 2WD 모델은 이보다 연비가 높은 15.1 km/L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2WD 모델을 선택해서 15km대의 그런 연비를 효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로드 주행이 좀 있는 분들은 4WD 모델을 선택을 해서 연비는 좀 살짝 떨어지더라도 그런 거친 험로에서의 그런 주행 안정성을 챙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엔진의 그런 편안한 안정적인 그런 주행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저속 구간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작동을 하면서 전기차처럼 굉장히 고요한 그런 정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모델 지금 잠깐 창문을 열어보면 굉장히 혼잡한 도로라 이렇게 소음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도어를 올리면 상당히 실내가 정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좋고, 이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음악에 대한 사운드, 풍부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숙성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USB 단자를 껴서 충전을 했는데요. 여기 USB 단자로도 가능하고, 요즘에 C타입 단자가 많은데 C타입으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무선 충전은 뭐 이렇게 충전이 빠르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놓고 주행을 해봤는데 차징이 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유지 정도가 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루투스 오디오를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애플 카플레이로 연결해서 애플 카플레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T맵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직관적으로 송풍구나 열선 시트를
버튼식으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데요. 한 가지 단점은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이용하기에는 이제 에어컨에 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이런 송풍구 온도 조절 버튼이라든가 이제 다이얼 이런 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안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요즘에 공조 버튼까지 다 이렇게 모니터로 들어가면서 모니터를 통한 조작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버튼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실행하기보다는 한 두 번, 세 번 눌러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모니터와 이 직관적인 버튼 조합을 통해서 사용에 대한 편의성을 높였다는 건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